자, 그다음에 이제 판결에 의한 등기인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공동을 하는 게 원칙인 상태에서 예외적으로 단독하는 사례 중에 판결이 하나 있습니다. 이 판결이 대표적인데요. 자, 일단은 판결에 의한 등기는요. 우리가 판결이 우리 시험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일단은 우리가 판결의 종류, 등기법상 문제가 되는 판결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형성 판결이 있고, 이행 판결이 있고, 확인 판결이 있어요. 이 판결이 세 번 나오는데요. 우리 시험에서, 자, 예전에 한번 나왔습니다. 등기 없이 물권 변동한다라고 할 때 판결은 형성 판결이에요. 단독 신청한다라고 할 때 판결은 이행 판결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한다라고 할 때 판결은 확인 판결입니다. 자, 요 세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요 세 가지 중에서 일단은 요번 달에는 일단은 이행 판결에 관한 얘기 하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인 판결의 형성 판결은 간단히 설명할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실무에 갔을 때, 실무에서 이루어진 판례 99.9%가 이행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 물을 때도 출제자가요, 내 판결의 내용을 묻는다면 무조건 이행 판결입니다. 물론 작년에도 나왔고 이행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이행 판결은 먼저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행 판결인데, 자, 가령 이런 겁니다. 이행 판결은요, 먼저,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하는 상황을 예를 들을게요.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습니다. 자, 매매를 했으면요, 갑에서 을로 소유권 넘어가야 되죠, 그죠? 자, 소유권 이전할 사건입니다. 자, 등기부는 갑으로 출발합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할 사건입니다. 등기를 합니다. 공동, 단독. 공동으로 할 사건이죠. 공동으로 할 사건인데, 그러면은, 의무자는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하고, 갑은 을에게 소유권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순진한 을이 갑에게 돈을 먼저 줬다 말입니다. 갑이 그러는 거예요. 일단 돈 좀 줘봐. 먼저 주면 내일 바로 그 등기하러 가자.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돈을 접속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내일 아침에 등기하러 가자 그랬잖아, 그죠? 그런데 을이 갑이 돈에게 주고 내일 아침에 등기하러 갑시다. 그러니까 약속 장소에 안 나오네요. 그죠? 약속 장소 안 나옵니다. 전화 통화 안 자요. 그 전화 억지로 통해서 한 5번 전화했습니다. 전화 받더라 말입니다. 왜 안 나오는데 갑자기 뭔 일이 핑계됩니다. 어쩔 수 없이 내일 갑시다라고 합니다. 그럼 내일 또 갑니다. 내일 또 안 와요. 이게 뭔 얘기냐? 하루 이틀 미룹니다. 안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은요, 갑이라는 사람이 공동의 사건을 이거 안 해준다 말입니다. 싫어, 안 해준다 그럴 때는요, 알았어, 나는 법원에 갈 거야. 법원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 하겠죠, 그죠? 돈 주면 넘겨주기로 해놓고 안 넘겨줍니다. 넘겨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법원의 입장에서는 너는 을에게 소유권 넘겨줘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럼 그 말을 하려면은 일단은 전제로 인정돼야 할 게 뭐가 인정돼야 되느냐니까, 일단은 갑과 을 사이에 매매한 사실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매매한 사실이 인정이 돼야 되고, 갑에게 소유권의 존재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요 두 가지가 인정이 되게 되면은요, 갑은 을에게 소유권 넘겨줘야지 을에게 승소 판결을 나옵니다. 그 승소 판결문의 내용은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하라. 이렇게 판결 나와요. 자, 지금이 핵심입니다. 이 그림 여러분 책에서 255페이지, 257페이지까지 판결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는 포인트가 지금입니다. 자, 을이라는 사람은 지금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았잖아, 그죠?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을 왜 받았을까? 을은 법원에 가서 이 판결을 왜 받았을까? 첫 번째, 소유권 이전하기 위해서 판결을 받았다. 두 번째, 얘가 안 해주니까 단독 신청하려고 판결을 받았다. 두 번째, 답은 1번, 2번. 을은 왜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았을까? 1번 때문에, 2번 때문에. 소유권 이전하기 위해서라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소유권 이전할 이유는요, 판결을 안 받더라도 매매했다는 사실이 존재하는 한 소유권 이전할 이유는 진작에 형성되어 있어요. 소유권 이전할 이유는 진작에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왜 판결을 받았냐 하니까, 공동으로 해야 될 걸 얘가 안 해주니까 지 혼자 가서 등기하려고 판결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행 판결이 뭡니까? 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소유권 이전하는 판결 이러지 말란 말입니다. 내용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하라고 나왔을 뿐이지 이 소유권 이전 등기란 것은요 여기 당사자 합의 내용에 따라 엄청 다른 걸로 바뀔 수도 있어요. 이행 판결은 전세권 설정해줘라라고 나올 수도 있고 저당권 말소해줘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행위 내용은 두 사람 간에 이미 형성돼 있고 있는 상태에서 판결을 받는 거는 공동을 할 사건은 혼자 가서 등기하려고 판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가서 등기하려고 판결받았으니까 그럼 이행 판결의 개념은요 단독 신청 자격 부여 이행 판결의 개념은요 단독 신청 자격 부여 판결이라고 합니다. 이행 판결을요 소유권 이전하는 판결을 이르지 말란 말입니다. 소유권 이전하는 판결이 아니라 이행 판결을 받는 이유는요 자 혼자 가서 신청하려고 자격을 부여하는 판결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행 판결은 단독 신청 자격 부여 판결입니다. 요 글자가 이 판결 내용을 이해하는 포인트입니다. 요 글자가 이행 판결이 뭐예요? 단독 신청 자격 부여 판결입니다. 그럼 단독 신청 자격 부여하는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격을 부여받았다, 내 혼자 가서 등기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 혼자 가서 등기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다는 자격에 따라 실제로 등기했어요. 실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어요. 요때 소유권 넘어온단 말입니다. 물권 변동한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단 말입니다. 실제로 물권 변동하는 거는 그 자격에 따라서 실제로 등기해야 물권 변동하지. 요 판결에 확정된 요 시점에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판결이 확정됐다는 얘기는 너 혼자 가서 등기할 수 있다는 얘기지. 너 혼자 가서 등기해도 된다는 얘기지 너가 소유자다 이 얘기는 아니다 말입니다. 이제 네가 혼자 가서 등기해 이 말이지 네 소유자야 이 말은 아니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 이행 판결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그럼 실제로 물권 변동 언제 일어나지? 그러면 이 자격에 따라 실제로 등기해야 되지. 등기를 했을 때 물권 변동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권 변동하는 거는 이행한 때 등기한 때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이 등기는 누가 했냐? 단독을 했죠. 그죠? 그 단독은 누가 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단독신 자격을 부여했죠. 그러면 이 자격은 누구한테 부여한 거예요? 어른한테 부여했죠. 어른이라는 사람은 성소패서 성소한 얘한테 성소한 자한테 부여했지. 자, 얘가 성소했다는 얘기는 얘가 패소했지. 얘한테 지위를 부여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성소한 자격, 단독 신청하는 자격은요, 성소한 자한테 부여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독 신청을 한다면 누가 하느냐? 그거는 성소한 자가 하는 것이지 패소한 자가 하는 건 아니다 말입니다. 성소한 자한테 자격 부여한 것이지 패소한 자한테 자격 부여한 건 아니잖아요. 성소한 자가 단독을 하는 겁니다. 패소한 자가 부여한 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그럼 만약에 그죠? 어린아이는 성소 판결 받았습니다. 단독으로 해서 넘기면 되죠. 그럼 단독으로 넘기면 됩니다. 그럼 단독으로 등기 안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안 가져가거든요. 그죠? 안 가져가면 누가 답답해요? 얘가 답답하죠. 그럼 얘가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자기는 패소했죠. 자기 패소한 사람이 상대방의 성소 판결 가지고 단독으로 못 합니다. 그럼 얘가 하려고 그러면요. 쥐가 또 소송을 쥐가 성소 판결 받아야 됩니다. 쥐가 성소 판결 받아가지고 등기를 하는 거는 별로는 하고 패소한 자의 지위로서는 등기를 못 한다 이 말입니다. 원래 성소한 자가 등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성소 판결을 받아가 등기를 했습니다. 무슨 등기했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했죠. 뭐 소유권은 왜 넘어와요, 근데? 왜 소유권 넘어옵니까? 판결 때문에? 아니지. 판결은 네 혼자 가도 된다 이 말이지. 소유권은 왜 넘어오지? 매매했기 때문에 넘어오잖아요. 그 등기한다면 등기원회는 법률행위 계약이다 말입니다. 매매다 말입니다. 그 원해일자는 법률일자, 매매한 날짜가 원해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행 판결에 관한 얘기는 요게 다입니다. 여기 다요.
이행 판결 별거 없습니다. 요걸 가지고 매년 내도 여러분이 알아, 저전 매년 틀려주더란 말입니다. 고맙게도. 출제자 입장에서는. 그 출제자 요것만 내도 매년 틀려주니까, 그럼 어려울 거 낼 거 없잖아요. 이거만 내가 정내면 되지. 그죠? 반 정도 틀려주니까. 틀리지 마세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 포인트는 뭐냐? 소위 그 이행 판결이 뭡니까? 소위 그 이전하는 거 이러지 마라 말입니다. 소위 그 이전하는 게 이행 판결이다. 확정됐다. 그러면 소위 그 이전한다. 물건면도 이것부터 틀려버립니다. 그것부터 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행 판결이 뭐냐? 소위 그 이전하는 이행 판결이 아니라 이행 판결은 단독 주장, 자기가 부여하는 판결이다.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다시 보시면은요. 그럼 을이라는 사람이 이행 판결 받아서 단독으로 소위 그 잊었는게 했죠. 그죠? 그럼 이렇게 단독으로 잊었는게 했는데, 이렇게 잊었는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를 해놨으니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 집을 지었습니다. 자, 갑이 신축했습니다. 신축. 자, 그러면 얘가 보존등기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등기한 상태에서 팔아먹고 나서 등기를 준다면 이렇게 판결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팔아먹고 이전등기 해줘야 되는데 보존등기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보존등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미등기 상태에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미등기 상태에서 팔아먹었다면 을이라는 사람이 승소 판결 받아서 이전등기 바로 못하죠. 하려면 보존등기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럼 보존등기 먼저 하는데 그 보존등기를 지 앞으로 할 수는 없죠. 왜? 갑이 소유자니까. 그 갑명의를 보존등기 해야 되는데 이 갑명의 보존등기를요. 누가 할 거냐 말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하겠습니까? 진 것도 억울한데 안 하겠죠. 그죠? 그럼 누가 하느냐? 을이라는 사람이 이겼죠. 이긴 을이라는 사람의 이행 판결 요거 가지고 지가 하고 싶은 등기 이거 바로 못하니까 갑명의 보존등기를 대신합니다. 대비해가지고 보존등기 한 다음에 자, 갑명의 보존등기를 대신한 다음에 지가 하고 싶었던 이행 판결에 따른 내용 저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본래적 의미의 이행 판결은 단독 신청 자격 부여 판결로서 등기를 한다면 그 법률 행위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게 맞는데 예외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이었을 때는 대비해서 보존 등기하는 경우도 있더라 말입니다. 물권 변동 생기는 등기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왜 공동으로 할 사건이니까. 그런데 예외적으로 대비해서 보존 등기하는 것도 가능하더라. 요것도 여기서 하나 외워두세요. 요 소유권 보존등기 파트가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이행 판결에 관한 얘기 요거 보너스까지 해서 여기까지 다 합니다. 이게 다고요. 여러분들은 답은 여기서 책 중에 하나 나오니까 여기를 외워두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요. 자, 여기는 나중에요. 문제 풀 때쯤 돼가지고 공부량이 좀 쌓이고 나서 읽어보세요. 여기 지금 아직까지 읽으려 그러면은요. 탁탁 막힙니다. 민법적 지식의 베이스가 덜 깔려서 그렇습니다. 탁탁 막히니까 나중에 더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행 판결에 관한 얘기는 이렇게 이제 마치고요. 자,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 관한 등기 신청인데요. 자, 비법인 사단재단에 관한 등기 신청에서는요. 자, 일단은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책에서 자, 우리가 비법인 사단재단의 대표적인 얘기가 종중이나 문중 이런 겁니다. 전동사찰. 법정리도 이런 건데요. 자, 동그라미 2번 가보세요. 동그라미 2번 가시면은, 동그라미 기억에서 권리자 의무자는 법인은 사단재단 그 자체이다. 그러나 등기 신청은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한다. 이래 돼 있죠. 그죠? 자, 여러 번 시험에 비법인 사단재단에 관한 얘기 나온다면 거기가 답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 자, 문중이 땅 샀습니다. 그 땅 누구 땅? 문중 땅. 그 등기 신청은 누가 할까요? 문중이 등기하러 간다. 이 말은 이런 말 없잖아요. 누가 대표자 가지고, 그죠?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자, 거기 깔끔한 적어볼게요. 제일 밑에 한번 적어봅시다. 비법인 사단재단에 관한 등기 절차에서 딱 요게 답입니다. 사람의 단체, 재산의 단체입니다. 권리자, 의무자는 누구냐란단 말입니다. 권리자, 의무자는 누구로 합니까? 그 자체입니다. 사단 또는 재단이단 말입니다. 그 등기 신청은 누가 하느냐 말입니다. 등기 신청은 누가 합니까? 라고 하면 대표자가 합니다. 원래는요, 사단은 대표자, 재단은 관리인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살마다 뭐 사단에서 대표자, 재단에서 대표자 이런 거짓말은 안 할 거니까. 그러니까 대표자 이렇게 대표 단서 뽑읍시다. 그러면 권리자, 의무자는 비법인 사단 재단 그 자체다. 등기 신청은 대표자다. 이게 정답이잖아, 그죠? 거짓말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겠죠.
그럼 요렇게 거짓말 해봅시다. 자, 비법인 사단재단에 간 등기 신청을 비법인 사단재단이 한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비법인 사단재단에 등기한다? 이런 말은 없잖아. 그죠? 그러면은 거짓말은 요렇게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거짓말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비법인 사단재단에서는 대표자라는 사람은 등기 신청하는 사람일 뿐이지 지가 권리자, 의무자 되는 것은 아니다. 요렇게 하면 답 맞추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출제자가 문제는 되면 대표자라 등장시키고 거짓말할 거니까. 문중이 땅 샀습니다. 누구 땅? 문중 땅. 등기 신청은 누가? 대표자. 대표자라는 사람은 등기 신청할 뿐이지 지가 신청한다는 이유로 지 땅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거기까지 잡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 자,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입니다. 자,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여기부터는요, 조금 우리가 내용이 필요합니다. 여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는 쉽게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한 얘기부터는요, 자, 다음 주로 넘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부터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가지고 등기 절차, 첨부서면에 관한 얘기, 그리고 자, 첨부서면 취하, 심사 취하 관한 얘기, 그런 얘기로 들어갈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